레이노드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혈성 수부질환, 즉 손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손이 시리고 차갑고 애리고 색깔이 처음에는 추운데 노출되면 하얗게 죽고 시간이 지나면은 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돼서 또 풀리면은 뻘겋게 변하는 레이노드 현상이 일어나는 환자를 레이노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이노드 증후군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즉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질환이라든지 그런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경피증 이런 질환이 있어서 혈관염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어서 피가 안 통하게 돼서 손끝이 썩고 궤양이 생기고 그러는 환자를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치료도 복잡하고 수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술을 해야 되죠. 유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가면역 질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그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경피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잘 치료해야지 이 혈관에 오는 혈관염을 방지할 수 있고 혈관이 막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노드 증후군 자체는 처음에 시작은 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적인 그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것이 자꾸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혈관 안에 혈관 내피 안에 세포들이 항원과 항체가 결합된 것들이 안에 침착이 돼서 혈관 벽을 꽉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죠.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 말단부는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끝이 썩고 손이 썩어가니까 아프죠.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보통 특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심지어는 10손가락이 다 썩어가지고 손을 어디가 댈 수가 없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레이노드 병 환자들도 그래서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노드 현상은 손이 시리고 애리고 그런 거는 4% 정도 돼요. 4%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손이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시려 이렇게 악수하면 너 손이 이렇게 차갑니 하는 그런 환자부터 일상생활이 힘든 환자 또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색깔이 변하는 환자 더 심해지면 손이 썩는 환자들까지 한 4%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끔 손이 굉장히 차가운 환자 있고 손이 시려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손이 시리고 차갑다 부터 시작하죠. 그 증상으로 말하면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뿐만 아니라 손이 시리고 차가울 뿐만 아니라 손끝에서 색깔이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에 검게 변하고 그 다음에 하얗게 변하고 검게 변한 다음에 뻘겋게 변해요.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손끝이 썩어요. 이 레이노드 환자는 색깔 변화가 아주 특징적인데 추운 날씨라든지 찬물에 손을 놓거나 그러면 손끝이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점점 이렇게 처음엔 한 마디만 그러다가 옆에 손가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요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손이 시려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검붉게 이렇게 변해요. 요게 다 풀리면 이렇게 다 풀리고 나면 이렇게 손끝이 뻘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죠.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레이노드 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우선 그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혈액순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특별히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혈관 확장제, 칼슘 채널 브로커라고 해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통하는 길을 확장시켜서 피가 좀 더 잘 가게끔 조절하는 그런 약질을 투여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피가 잘 가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레이노드 병 환자는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거나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아예 막혀 있거나 좁아지는 환자들이죠. 그러면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하는데,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가는 손의 혈관으로 가는 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무서운 걸 보고 놀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얼굴이 창백하고 혈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혈관이 수축해서 동맥피가 안 가기 때문에 창백해지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손이 하얘지는 거죠. 근데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많이 하고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얼굴도 이렇게 불그스레야 하고 혈색도 좋고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교감신경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되거나 춥고 막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혈관에 가는 이 교감신경을 혈관벽에서 제거를 하면은 혈관 수축하는 기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피가 많이 가게 되죠. 그런 원리를 위해서 수부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혈관이 아예 막혀 있으면은 그 막힌 혈관을 잘라내고 혈관을 이식해서 피가 가게끔 하는 거죠.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막힌 부분을 갖다가 혈관을 이식해서 피가 가게끔 해서 말단부에 혈액순환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런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혈관 확장제로서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 혈관 확장제로서 효과를 못 보는 환자라든지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힌 환자들은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 시 주의점. 이거는 그렇게 생명이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섬세한 수술이죠. 그래서 특별한 지병이 없고 그렇다면 크게 수술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 혈관이 좀 가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미경을 보고 고난도의 미세 현미경 혈관 문합술 술기가 필요하죠. 수술하는 사람이 힘들고 수술 받는 사람은 조금 그것만 견디시면 됩니다. 생명 위험한 그렇게 큰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는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전을 방지하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고, 또 혈관 확장제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차갑게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늘 따뜻한 장갑, 겨울철에는 이중으로 된 장갑,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죽에다가 안에 모피가 울 같은 게 있는 이중 장갑을 해서 보온도 되게끔 하는 그런 장갑이 필요하고, 또 손 주위에 항상 로션이라든지 오일 같은 거 발라가지고 찬바람 이렇게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비슷하기도 하죠. 비슷하게 이렇게 교감신경 절제술은 이렇게 손이 썩 그러면 피가 안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보면 이렇게 손이 똑같이 수술 짜주고 있는데 손이 3살도 돋고 싹 다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퍼렇게 이렇게 아까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그랬죠. 검붉게 되고 손끝이 썩는다고 이렇게 썩고 아리고 아프고, 그래서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관을 이식해가지고 여기 동맥을 떼어가지고 혈관을 이식하는 거예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혈관을 이식해가지고 그러면 다 이렇게 썩은 것도 다 썩던 데도 살이 돋아나고, 손목까지 버거스병 같은 경우는 손목까지 절단할 수 있는데 레이노드 병 환자들은 되게 손 한마디 정도까지가 썩게 되죠. 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또 간혹 이제 진동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도르래를 막 돌린다든지 농기구 사용한다든지 어부라든지 탄광에서 드릴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손의 진동으로 인해서 혈관이 잘 막혀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좀 손을 좀 쉬게끔 하세요.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많이 옵니다. 그런 건 이제 예방하는 게 좋겠고, 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늘 항상 춥고 몇 시간씩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막 일을 하고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끝이 썩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담배가 굉장히 안 좋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병이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잘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자가 면역 질환들
병원에 다니면서 잘 체크해서 그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혈관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애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늘로 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이 아프면 이렇게 거기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바늘로 따고 그러면 소독도 안 되는 바늘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서 균이 들어가고 그 피가 나오면 뭐 피가 잘 안 나와요. 피가 잘 안 통하는 손가락이니까 바늘 찌르고 그러면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거죠. 아픔을 아픔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데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염증이 또 잘 낫질 않아서 더 괴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골수염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손이 시리고 애리고 아프고 그럴 때는 바늘로 따고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